자, 이번 챕터는 목적어야. 그런데 우리가 목적어는 명사로 어차피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주어 열심히 배웠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게 뭐야? 목적어에서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편할 거야. 그래서 이건 다 이제 반복이 되는 것들이고 이번 챕터에서 이제 새로 배울 개념은 제기대명사랑 그다음에 이제 가목적어 이시야.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디테일한 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어 자리에 들어갔던 것들이 그대로 반복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쭉쭉 볼 건데 일단은 자 목적어의 위치가 두 군데가 있어.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 즉 타동사 뒤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전치사 뒤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타동사의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 먼저 쭉 볼 건데 아무래도 명사 구,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예문을 보면 The director wanted 감독은 원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들어갔지. 밑에도 You should avoid 너는 피해야 한다. 뭘? 목적어가 이렇게 동명사의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뭐 투부정사, 동명사 아니면 다른 어떤 명사절의 형태가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거든.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는 아무래도 목적어의 위치가 타동사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타동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제 동사마다 그 뒤에 투부정사만 달고 나오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은 또 어떤 동사는 뒤에 동명사만 취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취향이 있어, 이 동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만 좀 암기를 해주면 되는데 한마디로 여기에서 wanted 뒤에 투부정사는 가능하지만 뭐 achieving처럼 동명사가 불가능하다는 거고 avoid 이 동사도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는 가능하지만 to by 투부정사는 불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여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 동사들의 특징 뭐야? 그러니까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얘는 이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원하다, 결정하다, 예상하다, 거부하다. 다 미래지향적인 동사는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자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얘는 표를 꼭 나한테 달라고 말을 해줘. 표를 받아가. 이건 내가 이제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대로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편하고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Stop talking. Stop to talk. 이제 stop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거든. 그럼 얘를 이 talking은 동명사, 그러니까 얘를 목적어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야. 근데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부사로 해석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멈추다.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는 거야. 얘를 이렇게 접근을 해도 돼. 동명사는 과거의 성질, 투부정사는 미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top talking은 이미 해오던 일을 멈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 멈추다. 그 다음에 stop to talk 하면 아직 내가 말을 안 했어. 그런데 앞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가던 길을 멈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뭐 do not continue 계속하지 않다. 이 continue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취해도 되고 동명사를 취해도 되는데
뭘 취하든지 이 동사가 뜻이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둘 다 취할 수 있지만 어떤 준동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동사 의미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일단은 뭐냐면은 뒤에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들. 얘는 형광펜을 쭉 쳐줘. 얘네는 뒤에 투부정사를 쓰든 동명사를 쓰든 의미가 안 달라지는 것들이야. 근데 얘네 특징이 뭔지 알아? Like, love, hate, prefer, start, begin, continue. 얘네는 아주 좀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 연애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 그냥 이렇게 외워줘. 자, 뭐야 일단 연애 start, begin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like 좋아하고 continue 계속되다가 love 사랑하고 prefer 더 좋아하다가 마지막에 hate로 끝나버리는 거. 그치? 이 연애 과정을 나타내는 이 동사들은 이렇게 둘 다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안 까먹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는 뭐냐면 여기에서처럼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지. 근데 뒤에 투부정사를 취할 때는 아까 내가 투부정사 미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to prepare 준비할 것,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할 것을 기억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remember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동명사는 과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미 해오던 것을 기억하다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뜻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remember 투부정사는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 이 동작을 아직 안 한 거야. 미래에 해야 돼. 그래서 이 동작을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ing 동명사 얘는 뭐야? 과거에 이미 해오고 있었던 거야. 그것을 기억하다. 밑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forget 투부정사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까먹다. forget ing 이미 했던 거야. 근데 그 한 동작을 까먹다. 됐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보면 바로 알 거고 그냥 y 플러스 투부정사 이런 표현 자체가 없다. 이것만 좀 필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명사구 투부정사 동명사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의 형태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대절은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이지. 얘는 확립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지. 그래서 얘는 미확립 개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적어에 얘네가 들어갈 때 아무래도 이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앞에 쓰이는 동사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that 이하라고 대시 나올 때는 목적으로 대시 나올 때는 생각하다, 뭐 알게 되다, 믿다 이런 동사가 이제 주로 나오지만 if나 whether가 나올 때 뭐뭐인지 아닌지 이 표현이 나왔을 때는 동사의 의미상 아무래도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ask, doubt 의심하다, wonder 궁금해하다, not know 뭐 모른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쓰여. 그치? 자, 근데 if랑 whether가 뜻이 똑같은데 그러면은 기능도 완전 똑같냐? 그게 아니야. 기능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if는 굉장히 까다로운 애기 때문에 자, 목적어 위치 중에서도 타동사의 목적어로서만 쓰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만 얘가 들어갈 수가 있어. 뭐인지 아닌지. whether는 그냥 만능이야, 만능. 다 쓰여. 그래서 whether는 얘는 이제 우리가 주어 자리에서부터 봤던 애잖아. 그래서 주어 자리에도 쓰이고 나중에 이제 보어 자리에도 또 나오고 목적어 다 쓰여.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뒤에 or나 또 붙일 수가 있어.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뒤에 투부정사도 쓰일 수가 있어. 뭐뭐 할지 말지 이런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이제 주어 자리에서 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쭉쭉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아까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 간단해. 얘는 아이고, 이 전치사 뒤에 이렇게 그냥 목적어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 말 그대로 동사니까.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야. saying. 그럼 여기 to say도 가능하냐? 안 돼. 이런 디테일한 거는 형광펜을 꼭 쳐줘. 투부정사, 대절, 뭐 if절 얘네는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쓰일 수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 이 전치사 뒤에 다 뭐가 필요해? 이렇게 명사의 형태로 된 목적어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개념에서 새로 나오는 게 이제 제기대명사야. 제기대명사가 뭐야? 끝에 self 붙는 거, himself, yourself 이런 거, ourselves, themselves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기가 무슨 뜻이야? 제기, 다시라는 뜻이지. 귀, 돌아오다라는 뜻이야. 귀갓길, 귀경길, 뭐 왕의 귀환 할 때 그 귀거든.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랑 서로 동일한 대상이라서 주어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다시 스스로에게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야. 이 표현들은 이제 암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기대명사 이 뭐뭐 셀프 있지, 얘는 이제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냥 말 그대로 제기용법이야. 얘는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은 대상일 때 이 목적어 자리에 이런 제기대명사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he killed him이랑 he killed himself는 얘는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뜻이거든. he killed him 하면 뭐야? 주어랑 목적어랑 지금 서로 다른 애야. 그러니까 얘가 얘를 죽인 거야. 근데 he killed himself 여기 제기대명사로 쓰면은 지금 주어랑 목적어랑 서로 같은 대상이 되는 거야. 자살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얘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당연히 얘가 쓰일 수가 있어. He's proud of 그는 자랑스러워해. him 그를. 그럼 이때 he랑 이때 him은 지금 서로 다른 대상이라는 거야. 또 다른 누군가를 자랑스러워한다. 근데 he's proud of himself 쓰면은 알겠지. 주어랑 목적어랑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때 동일한 대상일 때 반드시 이 self라는 표현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제기용법.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self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himself 얘네 있지. 얘네는 목적어의 역할을 엄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문장이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는 이제 두 번째로 강조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강조용법은 이미 다 갖춰진 완전한 문장에 이 제기대명사를 덧붙이는 거야. 그냥 추가로.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야, 부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셀프 빠져도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거든. 그럼 얘는 이제 어떤 표현이냐? 말 그대로 자, 강조하고 싶은 주어나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은 그 주어나 목적어 바로 뒤에다가 얘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얘를 강조하는 거야. 그 매니저가 직접 스스로 came to see me, 나를 보러 찾아왔다. 이렇게. 얘의 위치는 강조 대상 바로 뒤에서 쓰거나 아니면은 뭘 강조하든지 간에 그냥 문장 맨 뒤에다가 써줘도 돼. The manager came to see me himself.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다 나와 있거든. 이런 거 있잖아. 이 팁 같은 거 꼭 잘 읽어줘야 돼. 그치? 그래서 이런
이런 이제 강조 표현으로 쓸 때는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제기 대명사가 himself가 됐던지 사물일 때는 뭐 itself 이런 표현으로 바뀌고 해석도 유연하게 해줘야 돼. 사물을 강조할 때는 뭐 우유 자체 이렇게,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이 직접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어에서 이제 새로 나오는 개념이 가목적어 이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도 조금 아마 익숙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가주어 it 기억나지?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가 막 투부정사 막 대절 이렇게 길어질 때 가주어 it을 주어 자리에 간단하게 넣고 그다음에 진짜 주어는 뒤로 빼는 거잖아. 똑같은 개념이야. 가목적어도 뭐겠어? 가짜 목적어야. 그럼 왜 쓰겠어? 진짜 목적어가 투부정사, 대절 이렇게 있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이 목적어 자리에 간단하게 가주어 it 쓰고 진짜 목적어는 그냥 문장 뒤로 빼는 거야. 그럼 얘는 언제 쓰이냐? 오형식 문장에만 쓰여. 그래서 일단 얘는 예문을 보면은 Some problems in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의 몇몇 문제들은 mak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든다. 그럼 대체 무엇을 어렵게 만드냐? 여기 지금 it이 갑자기 나왔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명사가 될 수 없는 게 앞에 어떤 it으로 지칭할 만한 게 지금 없는 거야. 그렇지? 가목적어인지 아닌지 눈치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앞에 it으로 지칭할 만한 것이 없고, 그리고 오형식 문장에다가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나 이렇게 대절의 형태로 진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 그리고 이 진 목적어를 이 목적어 자리에 놓고 해석을 해서 말이 딱 맞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주어 아니 그 가목적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투부정사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구조. 밑에도 Rosa made it clear. 로사는 clear, 분명하게 했다. 뭘? 이 대절을. 테디아라는 것을. 그렇지? 이제 이때 it은 해석을 안 해. 가주어 it이 해석 안 하듯이. 그리고 당연히 이때 it은 it만 가능하지. 여기에도 뭐 this나 that 쓰면 안 되겠지. 근데 이제 문법에서는 여기를 은근슬쩍 this나 that으로 바꾼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몰라. 왜? 그냥 대충 보니까 모른단 말이야. 근데 this나 that은 항상 해석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거든. 이것 또는 저것. 근데 여기서는 it을 막 그것, 이것, 저것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 왜? 목적어를 얘 하나로만 보고 목적어를 얘로 놓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가목적어 it이 자주 쓰이는 경우가 일단 오형식, 그러니까 오형식에만 쓰이는데 그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 쓰고, 그리고 목적격 보어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고 진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이렇게 얘네가 나온다. 근데 사실 많이 쓰이는 거는 투부정사랑 대절이야. 그리고 자, 이때 또 자주 쓰는 동사가 있어. 뒤에 가목적으로 자주 취하는 동사가 얘네야. 얘는 이 앞글자를 따서 그냥 MTBCF라고 암기하면 편해. 그러니까 어차피 오형식에 쓰이는 동사가 제한적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만들다. 얘네는 그냥 다 생각하다, 여기다로 너희가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make나 이런 생각하다류의 종류. 그러니까 가목적어 it을 자주 취하는 동사다. 그래서 얘는 이제 예문을 하나만 더 보면 The dust in the air, 공중의 먼지가 made it hard, 어렵게 만든다. 대체 뭘 어렵게 만들어? To see the others in front of me, 내 앞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치? 여기도 이제 made가 쓰였지. MTBCF. 이걸 기억해주면 됩니다.